신혼집으로 구해둔 집에 시부모님이 잠깐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합니다. 신축 빌라고 저희가 첫 입주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구하게 된 집인지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싫습니다. 난 31살, 얘랑은 33살이고 올해 10월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도움 거의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5천, 얘랑 내서 5천에 언약식 비용 지원 받았습니다. 결혼식 안 하고 언약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집은 내가 모은 7천, 얘랑이 모은 9천에 양가 지원 1억 합쳐서 대출 5천 끼고 3억 조금 넘는 3룸 신축 빌라 계약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우리 직장에서 가까운 데다 무엇보다 신축 첫 입주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과 잔금 지불은 미리 해두고 입주는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사이 집이 비어 있겠지만 가구 들이고 인테리어 하면서 자주 오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어제 저녁에 터졌습니다. 어제 저녁 예고 없이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더니 와서 이야기하자 합니다. 남친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기에 시댁으로 바로 오겠거니 해서 퇴근하자마자 혼자 갔습니다. 갔는데 남친 없고 시부모님만 계셔서 오빠는 안 부르셨냐니 나만 불렀다 합니다. 뭔가 촉이 세했지만 일단 차려주신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과일 먹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시댁 이사 얘기를 꺼내십니다. 현재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전셋집은 8월 첫 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몇 달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만 지내실 거라 2억 조금 안 되는 작은 집으로 보고 계셨는데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 주시면서 예산이 더 적어지는 바람에 갈 곳이 정말 마땅치 않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였음. 올 연말에 현금이 융통될 일이 하나 있으니 그때 다시 예산을 채워서 이사갈 집을 구할 건데 그 사이에 3달 정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십니다.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소연하시는 건가 고민하며 어쩌라는 거냐는 심정으로 듣고 있는데 바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신혼집에 잠깐 들어가 지내시면 안 되겠냐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이고 내년 초까지는 비어있을 집이니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황당해서 네? 에이 이러면서 표정 썩었습니다. 어머님이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올 연말에 현금 회수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 진짜 나는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마땅히 안 된다고 거부할 이유나 근거가 없어서 할 말 생각하며 얼굴만 구기고 있었습니다.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머님이 약간 언짢아하시면서 그 집 구할 때 우리 집에서는 반도 안 되는 현금 넣지 않았냐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가 해준 건데 그렇게 기분 상하냐 하시는데 아니 3억 천짜리 집에서 1억 2천 우리 쪽에서 현금 넣고 5천 대출 받은 건 나랑 얘랑이 같이 갚을 건데 그런 식이면 겨우 2천 더 넣은 겁니다. 지금 그 2천 더 넣으신 거로 마치 그 집을 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 살게 해달라 하시니 난감한 걸 넘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부족한 5천 내가 따로 대출 받아서 마련해 드릴 테니 집 구하시고 연말에 현금 생기면 다시 주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이사 가시는데 그깟 이자쯤 감당 못하겠냐고 그냥 집 구하시라 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님 표정이 썩어 들어가시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십니다. 나도 웃으면서 대출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남친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더라고요. 어디냐 하니까 집 앞이라길래 보자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딱 10분 얘기했습니다. 이미 남친도 알고 있던 일이겠거니 짐작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난 신혼집에 두 분 들어가 사시는 거 싫다고 신축이고 첫 입주라서 좋았던 건데 무엇보다 두 분이 연말 지나 내년에도 집 못 구하시면 그럼 우린 어디서 사냐고 같이 살아? 이러니까 연말까지는 무조건 집 구해서 이사 가실 거라고 걱정 말라 합니다.
내 귀엔 닭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집 꼭 사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럼 우리 쪽에서 넣은 1억 2천 빼가면 그거 채울 수 있냐고. 못 채우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 못하게 단돌이 잘하라고 일가라고 돌아왔습니다. 얘랑이 어제 저녁에는 따로 연락 없길래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잠깐 부모님 들어가서 사시는 거 그다지 거북하진 않다고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가 나오는 거고 우리 들어갈 때는 새로 청소며 뭐며 싹 해서 거의 없던 것처럼 하고 가실 건데 그렇게까지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가 대출 얘기까지 한 건 좀 과했다 합니다. 도대체 뭐가? 아니 나는 확실히 연말에 나가신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싫고 시부모님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누군가 살았다 가는 게 싫다고 그럴 거면 뭐하러 비싼 가치은 신축을 구했겠냐고 설명하는데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시부모님이 이사 가실 때 쓰셔야 할 돈을 왜 우리 결혼 자금으로 내주신 건지도 의문이라 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이사 가기 힘들다는 건 즉 결혼 자금으로 줄 여유 자금이 없으셨다는 건데 왜 상견례 때 각 집에서 똑같이 5천 지원해주자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건 자기도 솔직히 부모님 생각을 모르겠다 합니다.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차라리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드리겠다는데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 결혼할 건데 너의 대출이 나의 대출이고 집에 얘기하면 집안 싸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내 선에서 쳐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오시는 건 절대 싫은데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어떻게 대처하고 방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후기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글을 씁니다. 댓글 모두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정말이지 다들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댓글 다 읽고 하루 정도 고민하다 결국 아빠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극대노하시다가 남친을 호출하였습니다. 아빠가 남친한테 전화 넣고 우리 집 도착하기 직전까지 계속 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10통 오고 아버님 왜 화나셨냐고 혹시 집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끊임없이 왔는데 하나도 답장 안 했습니다. 남친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뜬금없는 걸 물어보십니다. 남친이 모았다고 했던 9천이 정말 남친이 모았던 게 맞는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아빠가 알고 싶으셨던 건 남친의 그 9천이 부모님이 사가실 때 필요했던 자금을 일부 당겨온 건 아닌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천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느니 잠깐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우물쭈물 대답하던 남친 결국 아빠한테 탈탈 털리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남친이 그동안 모은 돈은 실제 3천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것밖에 못 모았다는 게 쪽팔리기도 하고 면도 안 서니 부모님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1억 조금 넘는 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겁니다. 일부는 남친이 모은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시댁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로 내놨던 건데 어차피 다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돈인데 어떤 모양새든 뭐가 중요하냐 생각했다 합니다. 남친은 솔직히 내가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크게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사 자금 당겨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합가를 찬성한 적이 있었는지 진짜 의문이었습니다. 5천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1억 2천 가까이 되는 돈이 훌쩍 신혼집에 처박혀서 이사를 못 가는 거였습니다. 나 혈압 올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길 니네 부모님이 상식 밖의 분들이시라 생각했는데 이놈이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인 놈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돈 조금 덜 모았다 한들 지들끼리 좋다는데 뭐 설마 결혼 안 시킬 줄 알았냐고. 사위도 자식이고 세 자식 세 식구 맞이하는데 부족한 거야 아빠가 좀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부모님 이사 비용 끌어다가 니 체면치랬냐고. 또 그래놓고 자기 부모님이 상식 없고 파렴치하다 욕먹을 만한 상황에 입도 뻥긋 안 하고 구경만 했냐면서 인간이 덜 된 것 같다고 정말 말도 못하게 실망이라면서 야단치셨습니다. 남친 막 입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나도 기분이 너무 참담해서 울컥했습니다. 결론은 결혼 준비 자체를 홀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혼집 전세금은 최대한 빨리 빼서 시부모님 돌려드리고 우리도 결혼 진행하는 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난 이미 아빠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며 변명하고 용서 비는 모습, 그리고 이기적이고 괘씸한 행동에 정이 다 틀렸지만 아빠의 철학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 늘 가장 냉정할 때 결정하라 인 관계로 생각해보는 척은 하는 중입니다. 남친은 계속 내 오피스텔로 찾아오거나 전화 오는 중인데 거진 3일째 연락 만남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집 부모님도 자꾸 연락 오는데 착잡하고 비참합니다. 전세금 빼고 돈 나누고 하려면 어쨌든 한 번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남친도 그 부모님도 보기 싫습니다. 일단 상황은 현재 이렇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별 시답지 않은 제 이야기로 많은 분을 걱정시킨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명하게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남친은 솔직히 내가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크게 싫어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담. 헐, 결국은 님한테 은원 한마디 없이 어영부영 학가할 생각. 그 부모나 그 자식이나 홀딩보단 끝내시길. 댓글 2. 아버님 현명하시네요. 전 남친분은 진짜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의문스러운 놈이네요. 뒤에서 술술 부려놓고 모르는 척. 쓰니가 지난번에 이사 자금도 없으시다면서 왜 보태주신다 그랬냐고 했을 때도 그러게 왜 그러셨지?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합과 관련해서도 부모님 나가실 거고 청소까지 싹 해서 새집처럼 해주고 나가실 거라 그랬죠. 뻔히 알고 오히려 자기가 주도했으면서 본인 부모 염치 없는 사람 만들고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쓰니 속인 거네요.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이번에 봐주면 살면서 2탄, 3탄, 10탄, 100탄까지 저지를 교활하고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댓글 3. 홀딩이 아니라 끝이요. 결혼하게 되면 이런 수모를 받았다고 기억하면서 더 괴롭힐 거예요.